그러면 다음으로는 같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홍성각 선생님께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이익 공유 최적화 방안을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홍성각입니다. 제목은 제목 가지고 사실 계속 고민이 됐는데요. 일단 이 공유금을 어떻게든 좀 최대로 늘려보고자 하는 극대화, 이렇게 최적화하다가 최대화로 사실 최종적으로 제목을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새로운 숙제를 잔뜩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하긴 한데, 이게 자료들이 조금은 이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돼서 혹시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시고 좀 봐주시면, 먼저 일단 그 내개섬에서 보시는 그 배당금이 과연 실제로 막 얼마나 될까, 인당. 이게 사실 이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라도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이 됐던 자라도는 인당 31만 원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근데 안좌도나 지도 같은 경우는 이게 섬이 크다 보니까 또 인원수도 많아서 이게 그 분기당 12만 원 수준으로 좀 줄고요. 사옥도는 자료를 제가 지금 아직 정리를 못해서 이건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해서 본 자료는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면 분기별로 12만 원에서 최대로 많이 받으신 분이 51만 원 수준. 그리고 월로 따지면 사실 한 월 4만 원, 4만 5천 원. 이게 막 굉장히 언론을 크게 장식한 거에 비해서는 이게 진짜 많은가? 아이씨, 이거 무슨 애들 용돈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제 생각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합법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 늘려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저는 고민의 시작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조금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이 배당금은 근데 이제 어떻게 기준해서 만들어졌을까 보면, 사실 주민 참여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REC 추가 가중치 0.2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시다시피 그 발전 용량의 에너지 그 이용 효율을 곱해서 REC 단가를 6,000원, 60원,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60원, 또 이제 메가와트당 6만 원 이렇게 가정을 하고 0.2를 곱해서 나오는 수익이, 이게 이제 배당으로 주민들한테 당연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발전 사업자가 그만큼 더 받으니까 주민 참여를 하는 경우에 그걸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요것대로는 실행이 될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자라도는 24.2메가 같으면 이익공유금 예상금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익금은 3.72억 정도로 한 91% 되더라고요. 근데 안좌도는 96메가면 16.15억은 받아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돈은 13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81%로 떨어진단 말이죠. 좀 왠지 찜찜해요. 근데 지도는 18.265로 16.92억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발전 사업 무슨 사회 사업자도 아니고 0.2 떼주는 것도 뭔가 아깝다고 생각할 사람들 같은데 뭐야, 왜 더 준 거지? 해서 이거는 제가 이게 그 비고에서 보시다시피 특정 회차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다시 이제 정확한 자료들을 입수해서 재정리해서 일단 그 원고에는 다 반영을 할 텐데, 어쨌든 배당금을 지급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왠지 합의된 기준에 비해서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짝 의심스러운 거죠. 좀 그래요. 이게 뭔가 그냥 어떤 그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정확한 계약이 아니라 좀 선의의 또는
그 임의의 이렇게 조정에 따른 지급이 아닐까 하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기본적인 것들도 정확하게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급되는지는 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일단 뭐 제 주제는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첫 번째 보면 일단 그 주민 참여를 하는 경우에 애공단에서 그 녹색 혁신 사업에 따른 주민 참여 자금을 양질의 자금을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금은 뭐 아시다시피 2.5%의 이율로 아주 양호한 이율로 20년 만기 상환이에요. 사실 이런 자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2.5%가 지금 비싸져서 2.5%의 이자율이고 시작했을 시점에는 1.75% 정도였어요. 요거는 충분히 2.5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질의 자금을 사용한다면 이 양질의 자금을 사용한 거에 대한 이자 차액 대체로 보면 그 PF의 이자율이 한 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7%까지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라도 2.5%의 이자 차익이 발생을 할 거고요. 7%짜리면 사실은 4.5%, 5.5%까지도 이자 차익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만기 상환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대부분의 PF 자금은 분기별 상환이에요. 분기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이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 이렇게 양질의 자금을 받는 경우는 그 차액을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전 이거는 진짜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못 받을까? 사실 의심스러워요. 해서 보시면 안자도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자금을 한 그 60억 정도 받았고요. 이게 2.5%의 이자 차액만 생각했을 때도 연 1.5억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그 증액률이라고 이게 보시는 부분 뭐냐면 예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9.3%, 한 10%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도 사업도는 더 큰데요. 지도 사업도는 165억 정도의 주민 참여 자금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이자 차익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 이익 공유 예상 금액 그 24억 대비해서 한 17% 정도 이것만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게 많은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법률에 따른 이 법률이 이게 의외로 원래는 이게 그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었다가 재생에너지 그도 사실은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확대가 돼서 2메가 이상을 초과하면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크게 보면 특별 지원 사업하고 그 기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자라도 안자도 지도 사업도에 보면 그 사업비에 대비해서 특별 지원금이 나오는데 특별 지원금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기본 지원금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사례를 보니까 그 대체로 보면 그 자라도 같은 경우에 8.5억인데 그중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건 2022년 기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쭉 봤을 때 그 저희가 연구했던 4개 섬 같은 경우에 특별 지원 사업이 제로 집행된 건 2022년이었고요. 거기 보시다시피 안자도도 한 30%, 지도나 사옥도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돈의 한 25%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단연 사업이라 2023년도에도 집행될 수 있겠지만 사업이 사실은 2021년도에 다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2022년까지는 사실 뭐 집행됐어야 되는 돈인데 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기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다 찾아 먹으면 과연 얼마나 실제로 주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 공유 예상액 대비해서 더 늘어날까를 봤더니 자라도 같은 경우에 17.8%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데 제일 많은데 지도 사업도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는 통합 사업자 그러니까
그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 별로 사실은 기본 지원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지원금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1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지원금이 3.7억 정도를 매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이익공유 예상 금액 16.92억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무려 35.5%나 더 받을 수 있고요. 사옥돈 무려 50%까지도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20년으로 환산했을 때 5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안 할까? 하고는 있는데 왜 부족할까? 요거는 물론 이제 이런 기본지원 사업이나 특별지원 사업은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산자하고 확정되는 과정을 좀 거쳐요. 그리고 이걸 매 분기인가 매월 감사 이렇게 실행 보고서 같은 걸 내야 되는 이런 절차적 그 행위들이 좀 번거로움이 있다는 좀 단점인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더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소규모 발전 사업들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많이 제한돼 있고 사실은 더 이상 진행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해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을 좀 더 빨리 하려면 계획 입지에 따른 이렇게 이런 이제 진행 계획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사실은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0.1의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주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 참여형에 대해서 0.1의 가중치도 있고 집적화 단지를 하는 경우도 0.1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 사례에도 보면 이게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집적화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3개의 사례가 있는데 신안군에도 1개 단지가 이미 지정돼 있고 이게 2024년에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0.1의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지금 0.2 가중치 가지고 다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0.1의 가중치면 무려 50%인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이렇게 사업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재원으로 쓸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네 번째는 사업비예요.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섬이란 특성에 따라서 다 비슷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자세히 저희가 감사하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자라도는 메가와트당의 사업 단가, 사업비를 이제 메가와트로 나누면 23억 정도고 안자도는 22억. 그런데 지도와 사옥도는 이게 30억까지 늘어납니다. 30억, 33억까지. 사실은 여긴 섬이란 조건 때문에 제일 힘든 공사가 사실은 개통연계 공사고 더군다나 해저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 보면 개통연계 그래서 공사를 제가 그래서 뭐 8.3km, 뭐 6.5km, 뭐 비금도는 20.3km까지 되고 지도가 14km 정도 될 것 같고 사옥도는 지도를 통해서 나가니까 한 6km 정도 더해서 한 20km 정도 될 거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비금도가 사실은 제일 길죠. 개통연계 길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단가는 20.5억으로 제일 싸더라고요. 그쵸. 뭘까 이게 이제 계속 이게 하면서 숙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뭐 이렇게 지가도 조사를 해보고 막 해봤는데 그래도 지도 사옥도가 좀 아쉽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뭔가 이걸 객관적으로 100% 객관적인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낭비된 요소를 좀 줄이도록 이렇게 관이 중재하에 조정을 한다면 절감 사업비를 좀 이렇게 여기 제가 사업 단가와 아래표에 보시다시피 사업 단가 절감 사업비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주민 투자 절감액을 그럼 이만큼씩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이 절감된 걸로 간접적인 수익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많지는 않네요. 이거는 3%에서 한 7% 정도까지도 추가 수익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 수익 이런 거잖아요. 같이 나눈다는 기본 전제, 철학적 전제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과이익이 난다. 초과이익을 그럼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자본 이익률 대비해서 20% 이익이 순이익이 난다.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면 그건 사실은 뭐 이제 막 배당도 막 하고 뭐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주주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도 달라지도 않아요. 한 10%만 좀 이게 나눠 갖자. 네, 좋은 취지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자라도와 안자도를 운영하는 그 발전 사업자는 그래도 이익이 좀 나요. 특히나 안좌도는 운영을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영업이익이 무려 183.4억, 순이익이 97억까지 2022년도에 났어요. 이거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한 40몇 %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10%만 안좌도 같은 경우에 하면 2022년도에 4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억을 받을기로 약정돼 있는 거에서 한 25%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요구하는 거는 뭐 전혀 아주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해서 다 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최대 방안을 요약해봤습니다. 자라도 같은 경우는 요런 4가지 방향에서 절감하고 또는 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60%까지 늘릴 수 있겠다. 안좌도는 한 50%, 지도와 사옥도는 거의 뭐 80%, 100%까지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현실로 하려면 이런 거예요. 발주지법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거는 지자체가 사실은 관여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자체가 다 사업 시행자로서 계획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여러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진짜 쓸데없는 게 대충 보면 맨날 도로 정비예요. 사업들이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하나 보면 뭐 그 마을 뭐 진입로 정비를 그러니까 매년 해. 뭐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들을 좀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또 이제 집적화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0.1의 가중치는 굉장히 큰 재원이기 때문에 이걸 쓰기 위한 것들은 역시나 지자체가 많이 돼야 되고 이자 차익 주민 환수나 사업비도 이것도 발전 사업자하고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붙여놓으면 이해관계가 너무 이제 첨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적당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해줄 필요가 이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자 역할이 사실 지자체가 적당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및 지역 특화 산업단지를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라고 이렇게 개발 많이 하잖아요. 맨날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개발 계획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자이자 설계자이자 그리고 이제 지자체 참여형이 되려면 이렇게 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투자도 좀 하고 그다음에 조정자로서의 다중 역할을 제대로 해놔야지만 되겠다 싶은 거고요. 그래도 월 한 45,000원에서 10만 원에서 2배로 늘려도 8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이니까 아직도 작다. 풍력으로 한 지금의 2배 정도가 하고 2개 들어오고 한 조금 떼써 가지고 조금 더 뜯어내고 하면 한 월 30만 원은 인당 배당할 수 있는 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다. 월 30만 원 인당 받아야 이걸로 손자들한테 용돈 주고 적당히 또 내 주머니에서도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이게 45,000원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현실 좀 더 증액을 해서 의미 있는 숫자 사실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에 현재 시점에서 월 30에서 100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월 3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신한군은 뭐 상당히 이제 고착화돼서 싶지만
다음 사업자들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솔깃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배당금 절차 기준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하시고 주민참여 자금 혜택이나 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 관련한 내용 그리고 그 집적과 단지 등 계획 입지 독려하면서 추가 가중치 받는 부분 그리고 사업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것 그리고 초과 이익 등에 의한 특별 배당 등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